그때 먹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파리하는 거예요. 위안부 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니까 이 형사들하고 또 결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냐? 선생님이 너무 흥미적이다. 이거 찍으시는 거예요? 이름하고 지금 이제는 이름을 저걸 또 대통령이 전환한 사건에서 그 전산 정산을 안 들어보고 위안부 병원 같은 무난하고 대통령이 말이지.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 신동보 제동님의 그 제39차 유튜브 협회 초청 인터뷰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세요? 저좀 가겠습니다. 어디가? 밑으로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밑으로 오래 하면 지금 그냥 이거 빠뜨리면 저기 내가 하나 들읍시다. 내가 하나 들. 저기 권홍진이 어디 가지? 앉아서 한번 인사 주세요. 앉아서 앉아서 자다 맞듯이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자다 됩니다. 맞듯이 하시면 준비들 다 되셨나요? 우리 대표님들 세팅 다 됐나요? 대표님들 세팅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아니 조금만 시작하죠. 잠깐만요. 썸네일이 해놓은 게 어디 갔나. 썸네일 저기 연합회 단톡방에도 있습니다. 아니 해놨는데 이게 안 보이네.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요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마이크는 그냥 의식. 이게 마이크예요? 요거는 이제 저기 여기 마이크? 요건 마이크가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필요 없네, 그럼? 예, 예, 필요 없고요. 그냥 가운데서 이거 들어, 이게 다 들어가니까요. 아, 예, 예. 조금은 저쪽으로 조금. 어. 예, 예, 그렇게. 마이크 안 쓸 거예요? 예, 마이크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돼요? 육성으로 조금만 이렇게. 그러게. 예, 예. 그거 같이 먹거든요. 지금 목소리는 크니까요. 예, 그 정도는. 그래도 실내가 조용하니까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잠깐만요. 이거 다안 켜네. 이거 다안 켜네. 뭐를 좀 이렇게 켰네. 됐습니까? 요리도 들어가면. 네, 됐어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유튜브 연합회 39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그 전 제독이신, 해군 제독이신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출마의 변과 16가지 공약에 대한 내용, 또 그 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님께서 먼저 모두의 변과 또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우리 그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되 아주 정말 혹독하리만큼 그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원 우리 소개를 좀 해드린다면은 우리 유튜브 연합회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요. 회장으로는 우리 홍지로 감독 대표이신 우리 지대용 대표님이 회장으로 맡고 있고요. 고문은 우리 영어방송 네, 안녕하십니까. 나머지 우리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여러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동보 제독님의 진면목 아스팔트의 유일한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시청자들이 충분히 제독님의 진면목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행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튜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맨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파적인 대한민국은 성풍파랑의 기시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G5 국가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 위선 정권의 도둑 정치와 폭정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대한 선조들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선구자들이 근대화시켜 세계 10위권의 구국강병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외에는 모두 사기성 공약으로 정권을 찬탈하다시피 한 거짓 투성이 지리자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에 청년 재난을 위시한 가공할 재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좌파 포퓰리즘 정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를 무너뜨리고 공무원과 노인, 알바의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만 10년이 다 되도록 구겨진 자존심과 사라진 희망 앞에 눈물 짓던 국민은 이제 문재인 반역 정권과 비겁한 정치판을 심판하여 국가 지도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가 바로 선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갈라진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공동 번영을 향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지역주의에 기생하여 좀비가 된 정치를 계획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힌 비겁한 정치를 청산하여 개인, 자유, 시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진위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만 나는 세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구 하나의 위기로 몰고 온 문재인 위선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민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석유 뚝선 명품 G5 국가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망국적 내호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무능하고 부정한 법조인 출신이 탄핵 공작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망친 나라를 또다시 탄핵 공작에 부역하거나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조인이나 구태 정치권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간 상이 아닙니다. 상류 시비와 일사공공의 자기희생적 전투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하고 정밀한 지도자만이 위선 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세계 인류의 정정당당한 명품 국가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화는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전투 영웅으로서 신화적 전투와 전설적 리더십의 전략적 지도자이자 정의의 사도로서 젊은 마음으로 계기 없이 대중소통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분열과 정으로 퇴행시킨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통합과 전진의 세기를 이뤄 국민이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악정의 어둠을 뚫고
밝은 미래의 문을 돌파하여 열겠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지난 7월 27일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지도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자유통일국가를 향한 16가지 정책은 자유 애국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시사 포커스 TV에서 생중계한 방송은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보시고 1000개 가까운 댓글로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 이런 분을 찾고 있었다. 지금까지 후보 중 최고다. 제2의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등의 가분한 격려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에 막중한 책임을 진 제1야당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던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당권 사유와 시대정신 실종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토론시 말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언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기득권에 부패 정당의 사기갱선에 참여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저희 자존심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비겁한 구태 정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 힘을 버리고 독자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적시 석방은 물론 마녀사냥, 인민재판심 탄핵 공작 규명과 복권 없이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승만 한국 대통령과 박정희 연대하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국가 정체성 복원 없이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통일 G5 맹국국가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럼 제목만 제가 말씀하세요.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제2의 박정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험으로 G5 국가를 인기 좀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산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지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림공대 등을 완전히 백지하겠습니다. 7째, 저비용 고효율의 자원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그다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대를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8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백령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9번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친중,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도의 거들을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대행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10번째로 시한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 자유 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12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13번째, 교육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열청 강화하겠습니다. 14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선구자 방송인데요. 지금 다음 차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당했다는 것을 우리 심재동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헌정이 중단된 상태,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선에 나와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명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 그 다음에 당론으로까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해서
굉장히 이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여러분들 그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가 법 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그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순식간에 그 대통령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그것도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제 현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면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그 야권의 지지율 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특검 수사에 그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월 이상을 지금 옥에 가두고 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외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 지지를 받는다. 이거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선들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나 아직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 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보궐선거가 그런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그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에 다시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도저히 그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하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개성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상당히 그 쇼킹한 그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그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다니까 저 없이 물러난 대통령이.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우파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복권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제동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그러니까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게 상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와닿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들 하시죠. 자, 봉주루 방송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이념인데 우리 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보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체성 보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그 근대화 대통령의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8.15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또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체성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후에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거 명예회복을 시키기인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요 저 광화문 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좌파들이 번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단을 높이 씌워서 동상을 씌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반대하는 좌파들은 물론 반대하겠지만은 저는 기업국을 씌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씌움으로써 우리 젊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담을 거예요. 왜 동상을 씌울 것이며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확연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한민국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두 분을 그 위협을 저런 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 예. 그 두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확실한 보고는 있다니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G5 국가를 제가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래요.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영방송인데요. 예.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관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은 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 드시는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그냥 63대 36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이걸 100을 어떻게 뚫고 당선이 된다거나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거나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한 실제입니다. 언론들은 외면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내년도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도 출마 선언문을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 규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부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예?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의 속성이, 예? 너무 그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 대통령 그 선거의 드루킹 여론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울산 지방선거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30년 친구 뭐 꼭 당선되면 소문이 없겠다. 이 한마디에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유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사유로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사유로 선거를 부정 없이 치렀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이제 개연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개연성이 높다 이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뭐 배천이 투표가 두고 투표가 붙고 이래. 저는 그 시시하게 그 증거를 제가 분석하고 그런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제시한 거는 부정선거 의혹, 이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거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또 규명해서 부정선거 아니면 아니고 깨끗이 종결을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하고 관련돼서 뭐 전부 다 그걸 다 뒤집어야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선거 부정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내에 가능한 그 검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한 그걸 지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 또 사정이 있겠지만은 사정도 없습니다. 그냥 깔고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문제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다 보니까 대선 후보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걸 이제 아예 제시를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국론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담 없이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 대한민국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은 예. 부정선거 밝히는 데부터 아마 나와서 투쟁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연설도 강남역에서 그 부정선거 이거 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뭐 제지도 받고 그랬어요. 예. 그 경찰들이 뭐 계속 주의해 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이게 청계천 광장에서도 또 연설하면서 또 이거 부정선거 이게 의혹 규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인 시위 뭐 등등 해서 제 나름대로 그 주장을 펼쳤는데 이 정권이요 완전히 마이동풍입니다. 근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1야당이에요. 제1야당. 네. 제1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이거 뭐 그 밑에 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 본다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문 정권이 아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요 저희가 출마 선언문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아까 뭐 소개를 했습니다. 보셨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이거 신동부 제독 저 사람 저 말이야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 또 주장할 텐데 토론회 내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제발 좀 경선에 참가 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당에서 여입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뭐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대선 선언할 때 그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소속 뭐 신동부 제독 대선 출마선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가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벌어진 일 아시죠? 당 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당 대표 먹을 거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 날. 예? 동영상이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잖아요. 토론회 2번이면 윤은 낙난다. 또 뭐라고 했죠? 저거 곧 정리되는 거다. 원희룡 전 제주시사하고 또 통화하는 게, 이 녹취리 공개로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공정경선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가. 그리고 이 정당에 제가 경선에 참여해봐야 완전히 짜고 치는 보수법에, 예? 소위 사기 경선에 제가 완전 놀아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입 아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정부 여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정부를 비난할 생각 없고 대항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 그런 게 야당 대표라는데,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 무슨 원희룡하고 통합 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곧 없어진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녹취록 까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합지졸인 그 당, 그런데 국가관도 없고 정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저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정권은 종북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 좌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오직 그렇게 해석분자 같은 처신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탄핵에 대한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62명이라는 무려 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지금 탄핵 강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자기들 사무공간인 국회의원에 간 1층 로비에 5일간이나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누드와 말이죠. 누드와. 제가 집을 떼어가지고 우연히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떼가 던져가지고 제가 3년 반 동안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행사 재판 만들고 제가 생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물어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갛게 가지고 자기들 사무 공간에 걸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건너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럼 탄핵 찬성한 사람이 62명이 되고, 그 당에서 이 탄핵 문제를
이거 다시 한번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금 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근데 그걸 불의를 못 참고 예, 예. 그냥 패대기 쳐버렸죠. 저한테 패대기 쳐서 던져버렸죠. 한번 재현 한번 해보시죠. 딱 이를 뭐라고 개 같은.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이 아주 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은 국정 운영의 전반에 그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그림 봐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뭐 돈도 많이 그저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그 집을 던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그거 사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바뀌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받아가지고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또 한 만나보고 약속 두 군데를 제가 갔다가 그림이 저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 당시는 국회의원 외에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 좀 교부받아가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원래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만 눈 뜨고 못 봅니다. 그 그림. 야.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지나치? 근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에 항의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자기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런 놈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야 정말 참 나라. 말도 안 되는. 여기 질문. 예. 예, 국민.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민개몽운동 변인입니다. 네. 방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나 지금 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40. 오늘 퇴원하셨군요.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저기. 그걸 저거 네. 다시 구치소로 수감할 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네네. 예. 거기 미군이 빠지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돼가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사형당하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지금 올렸어요. 예, 미 대사관 앞에도 좌파들 미군 철수 한미 훈련 축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군이 철군을 하면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지금 페이크 가버먼트가 가짜 정부 문이 간첩이니까 카불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저는 지금 공산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정부 상태니까 이 미군이 만약에 철군하게 되면은 네. 예? 어떤 생각을 가지실는지 하고 그러고 두 번째 통일 대통령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1989년 서독이 통일을 할 때야 1990년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네. 10년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급여에서 한 $500씩 통일 자금으로 비축했습니다. 네네네. 비축하고 1990년부터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 떼고 있습니다. 30년. 네네. 그래 급여 공제가 통일 자금 준비했는 거 하고 40년째 지금 급여에서 500불 그러니까 한 50만 원씩 떼고 있어요.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환율 경제 수지 차이는 1대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GNP 차이가 1대 43입니다. 네. 그 더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자금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자금 비축되어 있는 것은 뭐 기존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그런 걸로 해서 다 탕진했다고 보고 그 통일자금 조달 나중에 조성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저 해군이시니까 해외에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정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이 어디서 많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하는 단어는 지금 상해 가면은 홍콩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에는 노신, 중국 발음으로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 기념관에 가면은 이 공정하고 우리 정부가 쓰는 공정이라 하는 용어 외에 단어가 12개를 거기 적어 놨어요. 공정은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돼가지고 공정을 쓰는데 우리는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 이 공정하는 단어 이제 그래서 이 단어 쓰면은 거의 저기 좌빨 중국 물문 사람들이에요. 아, 중국 물문 사람들입니다. 네. 예.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중국 물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년주공 지금 주공도 반대하는데 요 중국하고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요 저 학도병 때문에 영천에 학도병상 소년 학도병상을 하나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유튜브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라 하겠습니다. 중공 대사관 앞에 그 광화문 우체국인데 그 공원 부분에 소년 학도병상을 세우겠다 했는데 거기 공공부지라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전한 학도소년병상 나중에 그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군 출신이시니까 참고로 해군 출신이시니까 학도병 소년 학도병상을 지금 소녀상 위안부상은 지금 많이 세우고 않습니까? 상업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상업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영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워주진 데가 아니고 사적으로 사인이 땅을 기부해서 소년 학도병상이 거기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에 나왔는데 예, 영천에 그 자리에서 지금 저기 빨갱이 미스터 문 아버지 그 체포한 그 장소 근처입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는데 네. 나중에 속도 저 소년 학도병상 예. 여기 한번 거기에 대해 소견 받으시죠. 질문이 좀 많으신데, 네, 세 가지. 아프간 사태는, 제가 여기 좀 기자회견을 위해서 네. 이동하면서 그걸 봤어요. 어떤 분하고 오찬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는 어떤 그 부르카 착용하는 여성 한 분을 그냥 길거리에서 그 착용하는 거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그럼 비교가 안 돼요. 집단으로 그냥 학살하더라고, 길에서. 아, 잠깐만. 지금 생각해도 그냥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SNS상에 그 딱 올렸어요, 제가. 근데 페이스북은 하고 트위터는 그게 안 올라가요. 그 영상이 자기들 규정에 너무 좀 하니까 이제 내부 규정 때문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나머지 제 카카오 스토리나든가 카카오톡 이런 밴드 이런 데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몇 군데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답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 창국에 대해서 답하라. 그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냐면은, 아프간은요, 미국하고 아프간 정부가요, 평화협정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미군 철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월남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2년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종전선언하고 이게 평화협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협정이 딱 맺는 순간에요. 대한민국의 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아프간보다 더 창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아프간 탈레반은요, 그렇게 정예가 안 돼 있어요. 탈레반 무장부터, 심지어 군복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군복 재래식, 전투복, 우리 한국 맹찰 입고 계갑장 달린 막 사진이 나올 정도로, 한마디 거지 같은 군대인데, 그 거지 같은 군대에 무려 30만의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된 아프간 정부군이 3개월 단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생각해보세요. 북한군이 물론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지만은 북한군은요 정예화되어 있는 군대는 틀림없어요. 예? 사상적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고 거기 이게 특수군이라는 데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한민국의 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 주적을 없앴지 않습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원래 주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의 국방백서를 필수로 해서 장정, 정신전력, 기본교범 등등의 주적을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적이 없으니까 막 경계가 뚫리고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추행 사건 생기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7번이나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41+1 아시죠? 이렇게 됐는데 이 군대가 북한군이 저렇게 정예된 군대에 당할 수 있겠느냐 미군 없이 저는 굉장히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어코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자금 문제는 동서독 통일식으로 저는 그 모델을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독일 통일되자 말자 당시 대령 때 그 서독에 출장 간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 특명으로. 그리고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거기 그 국방태세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동서독 후에 동국군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그걸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21세기 국방태세 발전위원회라고요. 21세기 통일 대비 국방태세 발전위원회에 저 위원으로 있을 때 장관님 특별히 그 지시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물어봤다니까요.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 통일해 보니까 동독군이 어떻게 통합시켰느냐, 특히 군사 통합을 어떻게 쌍그리 다 없었대요. 동독군에 한 2,000여 명 남기두고는 동독군을 다 전역시켰답니다. 전혀 쓸모가 장비도 다 폐기시키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쓸 게 없더래요. 쓸 게. 해보니까. 그러면 그런 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서 2,000명은 뭐냐니까 동서독 국경에 지뢰를 구설한 동독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구설한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 필요해서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활용을 했대요. 그리고 지뢰 제거하고 그마저도 다 전역시켜버렸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 북한군은 그런 모델로 하면요 북한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예요 그거. 예. 없애지고 완전히 군사 통합부터 다 치료하는데 비용 문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북한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저 취업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지금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거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통일되면서 북군의 병력난부터 취업난, 부동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북한 전역을 지하자원부터 우리가 갖지 못한 세계 메리를 달리는 그 지하자원 개발을 해서 전부 다 그 북부를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부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창출한 이익으로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확실하고 있어요. 그게 통일부용을 겁내가지고 자유통일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외교 문제는요. 이게 중국이 지난 제가 한 3달 전에 춘천에 가서 차이나타운 건설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부터 그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중에 중국 사람들 집에 새들어 살아야 될 처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중국 이민법 그냥 조금 하면 그냥 학위 가지면은 우리 국적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시민권 주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 중국에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산불약속기를 해버려서 사드 지금 중국 쪽에서 받는 거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 가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동맹을 추진하자. 소위 산불약속을 하기로. 완전 축구를 내주는 행위거든. 그렇게 굴종적으로 중국 눈치를 보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저거, 저한테는 꼼짝 말아요. 제가 북한 자유통일 딱 하면서,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거 아닙니까? 100% 개입합니다, 현재는. 6.25 전쟁식으로. 압록강에 중국 군합발 한 발만 들어오면,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딱 이야기할게요. 베이징은 우리 지금 그 무장을 가지고요, 바로 현재에서 전방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베이징을 초토화시켜 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요, 그렇게 나가면 절대 압록강 넘어 기회 못 합니다. 그렇게,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죠. 근데 그 정도 강단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눈치 보고.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통일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킬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통일하면 북한이 정밀 타격을 하느니 군사적으로 소위 무력투사, 파워 프로젝션 이야기만 올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 그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네? 제안은 파워 프로젝션이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그게 사실투사. 피 한 방울 안 해. 북한 예를 들면은 평양상공에 있지 않습니까? 삐라. 대북 전담금지국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에서. 풍선 못 날리게. 삐라를 평양상공에 눈처럼 내려버리면 북한이 그날은 못 이겨버려요. 왜? 북한 정권을 떠받친 힘이 원천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소위 군사용어로요, 전략적 중심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Center of Gravity.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면 북한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무성화 리더십입니다. 김정은 그 가짜 리더십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지 이렇게 쉽게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 다 속이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쏘갔다. 저 뚱뚱이한테 우리가 쏘갔다. 북한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순간 완전히 리더십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이거 글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북한 핵폐기 3개월 내에 핵폐기해라. 핵폐기해라. 안 하면 다 이거 반출해라. 안 하면은 당신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와해시키겠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 리더십이 무너져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끝났는데 핵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대맹군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인데, 핵을 가짐으로써 네 체제가 더 무너진다. 북한 주민이 각성식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저항의지가 발효돼가지고, 다시 무너진다, 이거야. 없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방법 간단해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전투도 없이 승전한 게 핵심적인 게 똑같아요. 이라크전을 할 때 제가 이라크전 분석을 해서 합참부대 정보작전 과장할 때 한 적이 있어요. 합참은 딱 제끼는 거예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에 별로 대량 살상과 파괴를 없이 이겼던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공략했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특이하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인 거예요. 그 후세인 최고 리더십도 마비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장군들부터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저항 의지가 거의 말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항을 안 했어요. 거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들 엉터리들 말이죠.
엉터리 편날들 막 해설하는데 한 놈도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합참 정보개혁지간 접근에 참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분석은 그걸 안 하죠. 제작진 기준부터 완전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자 마지막 학도 벤처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오늘 하고 예. 많은 게 아니고 또 호응이, 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학도 벤상은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질문이 많으니까 잠시만.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삐라를 뿌리고 해가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심리전 플러서 예, 그다음에 이게 정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심리전, 전자전, 공보작전, 그 민사작전, 무슨 민군작전,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사이버전, 네. 소위 컴퓨터 네트워크.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전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우리 만약에 심리전으로 삐라를 뿌린다 하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김여정이가 뭐 말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품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그런 것처럼 효과가 있다니. 예, 그런 상황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들 그러면 핵 한 방 떨어뜨린다. 서울 시내하고 막 조그만한 거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대책.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네. 하는 건 또 주사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창건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사파 척결을 먼저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으면은 주사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예. 좋은 질문하시네. 주사파 척결은 제가 취임과 동시에요. 한 달 내에 끝내버려요. 예, 자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 달 내에 끝낼 자신 있는데 네. 근데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주사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북한 정권이잖아요. 네. 북한 정권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는 그냥 자연 그냥 소멸을 하는 거예요. 주사 한 방이면 저는 끝나네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제동님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북한에 주사 한 번만 넣으면 주사파는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살판나는 거예요. 살판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판난다니.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출 저는 측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초대 이 분야 작전에 합참 초대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소위 정보작전 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아무도 한국군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건의해가지고 과를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작전 계획, 작전 개념, 전략 개념을 다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런 개념은 현역 군인들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저 거의 몰랐고. 대한민국은 뭐 군 출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길 TV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작전.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예. 후보들 중에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질문 좀 하나 받고 또. 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저 주의길 TV입니다. 예. 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되시면 예. 방금 전에 이제 영무TV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빨갱이를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제돼 있던 그 빨갱이들이 다 어느 정도는 드러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만일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요. 이 지금 얘네들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난동, 네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촛불 난동, 네.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네. 또 몇 개월 내에 네. 또 촛불 난동을 일으킬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네. 뭐 방안이 있으신지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기 방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하시네요.
빨갱이 측근은 간단합니다. 제가 MB 정부 때 광우병 난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침 그게 전역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 한 페이지를 대통령 앞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오수석 비서관을 만나서 그 사무실에서 뭐 한 장짜리 A4지니까 줬어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알아서 좀 보고해주라. 그러니까, 그래?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뭐, 보고하든 안 하든 내 생각을 담은 보고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 수석비서관은요, 그 보고서 얘기해요. 너무 보고서가 잘 됐다는 거야, 한 장짜리가. 그 보고했대요. 완전히 강호병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 청와대 인왕산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무슨 노래인가 뭐 아침이슬 부르고 뭐 대통령이 그걸 나약하게 나왔잖아요. 그 보고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광우병 난동이 수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그 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많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우병 그다음 촛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게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고 해요. 제발 일어나라.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항의글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법하면요, 필요하면 비상계엄 되어버립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촛불, 광우병 난동처럼 부추긴, 결국은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시켜버려요, 저는. 네? 근데 현재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해산은 지금 불가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의제가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비상계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불법은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근데 나약하게 그 차벽을 말이죠, 무너뜨리고 경찰차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용납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저지할 모든 수단을 국가가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사기방역. 이거는요, 제가 지금과 동시에 공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공약 15분항에 정치방역 종식.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는 날 바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무제한 해제. 물론 일찍 저쪽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내 마스크 쓰기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과학적으로 차단해야죠. 하지만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이거는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반대파들 시 차단용으로 써먹은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왜 제가 용납합니까? 무제한 해제를. 아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 살판 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어도 됩니다. 그 코로나가 말입니다. 최초에 창궐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국서는 문을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모기를 문 다 열어놓고는 때리잡는다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차제에 지금 보면 또 이 중국 사람들은 한간에 학생 비자만 있어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엄청 많이 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중국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어떤 보관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하셨죠. 그거만 드리면 돼요. 자꾸 묻지 말고 그거만 드리면. 차이나타운 건설, 그다음에 중국
이내 난개발 부담한 국이 완전히 건절하겠다. 그다음에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제도 백지하겠다. 또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불중앙기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다 했잖아요. 저는 중국 눈치 안 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한테 척을 지면 질수록 우리도 물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도 손해봐요. 근데 젊아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요. 그 짱깨들이. 저희 때도 그리고 우리 뒤에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센 놈하고 붙어 있는데 지금 함부로 못한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광주야? 침의 원천은 이거는요. 광주. 문재인 정권의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바이든 지난번 정상회담이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5장이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국력의 원천. Source of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거라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그래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무너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재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한 가지만 딱 지금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MOU 하면 우리가 업무 체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서라고 돼 있거든요. 각서라는 거는 각각 의뢰해서 을이 갑에게 끌려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갑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을이 국민의힘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노하기 전에는 이 업무 체결이 이게 종식이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 MOU는요. Mutual of Understanding이잖아요. Mutual of Understanding. 이해한다 이 뜻이에요. 아무런 관계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거기 MOU가 있고 MOA가 있어요. 네. MOA는 Mutual of Agreement라고.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했어요. 근데 거기는 파기를 한 곳 중에 둘이가 합의해서 파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언더스탠딩에는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겠다면 끝이에요. 아무런 법적 구성이 없어요. 죄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거래할 때, 계약할 때 전 단계로 MOU 보통 체결하거든요. 그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렇게 많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많이 못하게 보내놔야죠. 자, 그럼 거기까지 하시죠. 저기 우리 여기 여사님이 질문을 하실 부분이 예. 그 전에 잠깐만 우리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제동님이 국제적으로 여러 정상들과 이 어떤 외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외교 문재인처럼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제동님이 영어를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소통은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미국에서 군사역 두 분 했어요. 예. 그 1982년 대위 때 총각 때죠. 미국 해군에 군사역 와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또 과정의 마지막에 또 한 달은 인스트럭터 과정이라 해가지고요. 교관 과정. 이거 남 가르치는 거. 네. 이거는요, 4주 과정인데, 미국 장교가 해군 대위가 4주 과정을 29주 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매주 평가해가지고, 은셋, 이게 불합격되면 다시 측조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4주짜리 과정을 21주 만에, 21주인 거예요. 돌아와서 그렇게 어깨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매우 우수하게 4주 만에. 그리고 되는 때는 그 미국 국방대학교, 그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 제일 요지에서 제일 경치 좋은데 이쪽은 왼쪽 위에는 백악관, 이쪽은 저 미 의회가 있어요. 거리가 1km도 안 돼. 그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조깅 코스 미국관 대회예요. 백악관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내셔널 워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전쟁대학원, 국가전쟁대학원. 거기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안보전략이라는 학위를 주는 데는 그밖에 없어요. 그 국가안보전략 석사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받았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 무대에서요 그 외국 정사람들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 중물을 뿌릴게요. 외국 정상들. 이 대통령 돼 가지고 말이야 우거다란 보리자루처럼 말이야 혼자 멀쩡하게 떨어져 있고 이따 이건 안 합니다. A4는 안 갖고 다니실 거죠? A4 1층. A4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서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 비서관이. A4가 작성하는 놈들이야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생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심을 부하들이 막 써주잖아요. 한 번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군심을 쓴 적이 없어요. 모든 군심은 제가 직접 썼고 이번에 출마 선언문도 처음부터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다 쓸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런 처신을 보고 우리 대통령 왜 저럴까 창피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 최고다 말이야. 국민들이 어깨 올라가고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힘이 나는데 반대로 가되면 곤란하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개 국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제동님은 몇 개 국어 정도는? 저는 우리나라 한국어 포함해서 3개국으로 어떤 거는 좀 스프로고요. 영어는 좀 중간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유 문재인 씨보다는 훨씬 낫네요. 문재인 씨는 반개국어. 거기는 저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씨는 반개국어뿐이 못합니다. 저하고 비교하면 제에다 멀리가 뭐요? 1개국어도 안 됩니다. 1개국어도. 우리 그 여사님이 좀 질문하실 게 있다고 그러시죠? 예.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질문해. 제가요 지금 크게 얘기했어요. 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자연히 그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그 감옥에 보낸 거는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죄도 없이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는 20몇 년, 30몇 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를 제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서 문재인이는 잘못을 무능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지금 두루킹인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이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불법 선거를 해서 당선됐다는 거. 불법 그 댓글인가 그걸로 해서 그 김경순가 그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그게 드러나도 민주노총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최순실이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데 문재인은 죄가 드러나도 나는 젊은이들이 집회를 좀 해서 그거를 밝히나 했는데 젊은이들이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지. 좌파 정권이서 지금 정권을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오늘 신문 보니까는 콩가루 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도 그렇고 최재형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3의 어떤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동님의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네. 봤는데 네. 거기에는 나의 어떤 철두철미한 철학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죄도 짓지 않은 거를 누명 씌워서 안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브루킹 김경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제가 철저하게 보니까는 제가 대사관 앞에를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미군 철수하라고 이런 큰 팜플렛을 들고 그런 게 한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는 우리는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하는데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그랬더니 거기 순경이 경찰이 나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화문 대로에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큰 팻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좌파 인사가 아닌가 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큰 그거는 상대를 알아야지 상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좌파가 이렇게 좌파 정권을 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국민들한테 인식이 왜 그런가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질문하는 왜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예요. 아니고 아까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기자들만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요. 네. 북한 네, 정권이에요. 북한이 이게 만약에 근원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를 최우선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은 지금 국내의 모든 종북 좌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북한의 그 끊임없는 김일성,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빼놓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남조선 핵명령량 강화예요. 그게 남조선을 즉화시켜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조선 핵명령량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그 종북 좌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네. 북한이 다 육성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북한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당연히 남조선 핵명령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척결해야 될 게 북한 정권을 통일까지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 콩가루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힘까지 내부에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시 당연한 거죠. 제일 우선한 게 남조선 핵명령량 강화에 미군 철수가 제일 먼저 놓아요. 그게 왜? 우리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니까 그걸 와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 철수가 최우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모르고 모든 게 그리고 또 저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적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나쁜 짓 하는 이거를 아예 경계가 안 해. 문제의식도 안 가죠. 당연히 북한 정권의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복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적 개념을 복원시킨다 이거야.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을 주적 개념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방법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방법을 쓰겠다. 소위 연성작전, 소프트킬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그래서 우리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에 기시하는 그 본거지를 제가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그게 이게요. 근데 이런 개념이 지금 없다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은. 주로 법을 잘 알아, 법. 한도 뺑뺑 두드리고, 니는 뭐해서 몇 년 때리고, 기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니야. 네. 대통령님의 이 정견 같은 이런 그 방송을 보면서 네. 시청자들이 지금 많이 좀 흥분해 계시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예, 뭐 제2의 박정희, 뭐 또 이순신이 환생했다, 뭐 이런 아주 네. 격찬들을 하면서 지금 댓글을 쓰고 그렇습니까? 계시는데, 예. 요는 지금 국민의힘당으로는 지금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신데,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당선 불가능한 상황이 될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군소 정당들이 좀 있는데, 야권 쪽으로. 네네네. 그쪽에서 어떤 콜을 하거나 어떤 것도 가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같은 부분들이 혹시 또.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독자 출마라는 의미 속에는 네. 그 여러 가지 또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네. 근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혁명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뭐 있죠? 등등 정당들이 주장하는 게요. 자유당도 있습니다. 네. 여기 뉴스타운 쪽에. 대부분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이거 잘못된 거다. 부정선거도 이거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주장 안 하는 주장들은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제하고 닮은 게 많고 공유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독자 출마해서 하면요, 제가 지지율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오르면은 제가 범야권 단일화에 제가 아마 정점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없는데, 러브콜이 없는데,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저한테 많은 그게 올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지금 전통 특히 보수층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거든, 지금요. 네.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땅한 또 후보는 없고, 잘 됐죠. 제같이, 그럼, 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 해야 될 거야, 아마. 글쎄요, 단일화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제가 최종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네.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해야죠. 왜냐면 국민의힘 지금 저게, 아까 제2의 종북 좌파 정당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걸 누가 실려냐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상이 뭔가 일치하는 게 있으니까. 만일에 어떤 정당에 제가 후보가 돼가지고 범야권에 그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올 사람이 많이 가능성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요, 보면, 국민혁명당이요, 그 12대 공약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제가 봤어요. 예, 제가 여기 많이 보면은 닮았어요. 예. 제동님이 얘기하는 비슷하게 거의 다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더 있습니다. 예. 12대 공약에 이승만, 박정희 예.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보안법을 지키고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하는 식으로 딱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혁명당에서 뜻을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같이 할 용이 있습니까?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왜냐면은 결국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익,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권 교체가 제일 목표고, 이왕이면 제가 정권 교체에 주의되면 좋죠. 네. 좋은데,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예. 저 청년들 일자리는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 휴전선을 거기 판문점을 네, 말씀하세요. 판문점을 거기를 평화의 공원으로 네.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 세계의 관광객들을 거기는 뭐 이렇게 첨정 지역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연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네. 국제 회의장도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 회의를 하고 또 공연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마련하시려고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임기 중에 통일돼 버리는데 평화의 공원 제가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이게 전부 농담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있잖아요. 바로 통일됩니다. 통일돼요. 그게 5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통일 대한민국에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 일자리 있잖아요. 통일되면 무궁무진하게 생깁니다.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아니 통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이래. 당연하죠. 예, 대동님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밤새도록 해도 얼마든지 질문해 지금 제동님의 그 인지도가 아무래도 기존 그 공영방송이라든지 조명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같은 거 또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류 언론에서요, 지상파 방송, 특히 그다음에 종편, 그다음에 이제 신문, 조중동을 비롯한 전혀 그걸 잘 안 달아요. 근데 제가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왜? 쟤를 취재가 다른 일로 막 보도한 적이 있고 인터뷰 한 적도 있는데 기자 개인 생활하고 데스크 생활이 틀린 거예요. 기자 개인 생활은 내 선언문 보시냐고 봤대. 그리고 지금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제 선언문이요. 제 가치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통하는데 다른 후보들도 내 선언문을 좀 읽어본 것 같다. 좀 흉내를 내는 것 같다. 모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기자 개인 생활 그런데 언론사 편집부에서는요 안 실어주는 거예요. 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들. 왜? 아니 언론들이 탄핵 공작에 다 구역했잖아요. 사실은 탄핵을 부추겼다니까. 제가 언론사 구체적으로 금연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면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지지를 반드시 이걸 벽을 깰 겁니다. 안 쓸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제가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졌다? 걔를 안 써줄 것 같습니까? 언론이 얼마나 약속하는데 금방 올라와 버립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제가 대통령 언론 거 죽고도 잘못하면 언론 계획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제 주장 이렇게 펼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이런 시나 이런 걸 해서 행동으로 많은 분들 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인지도가 자꾸 인지도 얘기하는데 제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높은 사람이라니까. 네,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북한 무장 간첩선을 제가 26살 때 그것도 한포 첫발에다가 객침시킨 사람 아닙니까? 완전 신화적 전투의 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전설적 리더십의 또 주인공. 그런데 국방 TV에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배구 출신으로 제 처음 국방 TV 인터뷰 나가서 1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국방 TV 신동보 치면 나와요. 아, 그래요? 인터뷰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유일하게 해군 출신으로 1시간 방송한 게 있어요. 왜?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런다 이거 내보고 신화적 전투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리더십이 전설적이다. 그게 그 해군에 뭐 제가 4년 전에 낸 책이 해군의 리더십 교본문으로 작년에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아무도 손 안 댄 걸 제가 또 그래 많이 알려줘. 그래서 국민 중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림 그거 던진 사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니까. 일부러 인지도를 의도적으로 언론을 죽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두려워서 떨까 싶어서. 근데 떨까지 자기들 두려워하다고 제가 안 뜹니까? 엄청 떨 건데. 이제 종언 좀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맺은 말 좀 해주십시오. 맺은 말. 아, 맺은 말요? 뭐 너무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자랑 같은 얘기도 하고 해서 죄송한데 뭐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권력의 법칙 제가 책이 있어요. 그분이 권력의 법칙 제1 그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윗사람보다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게 권력의 법칙 1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출시하고 일심양명하려면요 윗사람한테 보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척 한 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소신껏 이야기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난 척 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정치는 자기 그 셀프 프로파간다예요. 자기 그 장점을 스스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면 정치할 자기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가 기질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제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자랑으로 국민들 자부심의 중심에 딱 설 제 자신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만 봐도 야 저 사람 신 대통령 나왔구나.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바뀐다. 오늘 멋있네. 저 사람 나타나면 우리가 힘이 좀 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판나게 신바람나게 세물에 정정당당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분하게 그 보상을 받으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걱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 후에는 기념사진 하나 찍고 식사하는 시간을 우리 신동보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신동보 하면 신동보 3번 외쳐주세요. 신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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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에게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자들은 하나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39차 유튜브 협회 초청 신동보 전 제독 초청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와 16가지 공약으로 오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심재동님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좋은 유튜브 협회 세미나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의 길 모르드게 TV, 엘리야사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소환이 고맙습니다. 아까 공사 이로도 나왔던가요? 네. 지금
나왔었는지. 네, 홍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당국님이 오늘 아이고. 안 나오셨죠? 그러네요.